그의 측근에게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박 씨는 저와 제 친구가 이재명 쪽에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사실 확인서, 현금 다발 사진 등을 국힘당 정치인 장영하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장영하 변호사는 국힘당 김용판 의원에게 제보했습니다. 김용판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가짜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이재명 대표가 조폭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주장에 이재명 대표의 허탈한 웃음소리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국힘당 대표도 이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진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동조했습니다. 국힘당이 조직적으로 벌인 이 일련의 행위야말로 용산 대통령실의 표현을 빌리자면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범 김용판 의원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식과 정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재판부가 지적했듯 지난 대선은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을 만큼 초접점이었고, 이 가짜 돈다발 조작 사건이 끼친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국힘당에 이런 대선 공작이 없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김기현 국힘당 대표는 뉴스타파의 대장동 보도를 두고 국민 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로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 국가 반역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힘당의 가짜 돈다발 조작 사건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입니다. 지금이라도 허위사실로 대선판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김용판 의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저질 공작이 용납될 수 없도록 본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김용판 의원을 제명해야 합니다. 국회 윤리특위에 김용판 의원 징계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용판 의원 징계안 신속 처리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서영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방송 3법과 노조법 2조 3조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여러분,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노동 활동을 하지만 사용자 측에서 엄청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에 시달리다가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쓰러져간 일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쌍용 자동차 사건도 있었습니다. 쌍용 자동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한참 후에 잘못했다, 과잉 진압했다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중재를 했고 결의안을 냈고, 그래서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라라고 하는 판단도 해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노조 활동으로 인해 엄청난 손해배상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란봉투법, 노조활동 합법 입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 언론 장악 시도를 모두 다 근절시키기 위해서 방송국 이사들의 숫자를 늘리고 학계, 시청자위원회, 그리고 방송 관계자들로 이사를 구성하게 하는 방송 3법도 통과시키게 된 것입니다.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이 이 방송 3법 관련해서, 노조법 관련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대패한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달라졌어요 라고 그들이 선전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졌길 바랍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또 행사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국힘당은 일사불란하게 범죄 검사 비호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내놓은 검사 탄핵안을
손준성 검사, 이정석 검사, 비리 검사 탄핵안을 막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국힘당이 움직였습니다. 방송 장악으로 엄청난 헌법 위반 그리고 방통위법 위반을 저지른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안을 거부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국힘당이 움직였습니다. 언론 독재 정권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헌법 21조를 위반했습니다. 언론을 검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헌법 21조를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법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심위를 쥐고 흔드는 여기에 권한을 남용한 방통위법을 위반했습니다.